자,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한다부터 들어갈게요. 자, 경매를 신청한다. 누가 신청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돈 받을 금전 채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 재산 중에 뭐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집행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과라고 하는 게 이게 집행법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다. 자, 채무자의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 수원 지방법원에다가 거기 집행과가 있습니다. 집행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경매 신청을 할 때는 경매 신청서를 쓰면 돼요. 자, 경매 신청서를 쓰면 된다. 근데 이 신청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경매 종류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경매 종류는 첫 번째로 강제경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경매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강제경매 신청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임의경매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권원,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켜갖고 담보권자라는 거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내냐면요, 비용도 같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좀 빠른데,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해볼게요.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갖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라는 게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그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경매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익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비용이다.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이다. 경매가 진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채권자가 미리 낸다라고 해갖고요. 경매 비용을 예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잠깐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한 1%에서 2%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가액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 법원 사이트에도 그런 게 계산기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경매 비용이 뭐가 드느냐? 송달료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해관계인이나 뭐 채권자 채무자에게 이렇게 송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달료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나 현황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공고하는 비용, 그 다음에 매각 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예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매가 이제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요, 집행법원에서는 원래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가 원래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판사가 주로 이제 담당을 하다가 판사가 너무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보좌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사법보좌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법보좌관이라는 분은 뭐 4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집행법원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의 하루 이틀 내로 경매를 개시한다라는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근데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이 되면은 신청된 사건을 분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부여된다?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된다. 자, 경매 사건 번호에서 사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2020 타경이라고 하면은요, 2020년도에 접수된 사건이고 부동산 경매 사건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련 번호죠.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 경매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권리가 있고 없고 요런 거는 따질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형식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비용을 예납했느냐, 아니면은 신청서에 빠진 부분이 없느냐, 이런 것들만 보고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려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경매 사건을 보실 때, 항상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사건 번호,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 번호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잘 보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알고 계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